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 상공을 뒤덮던 순간 미국 패트리어트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때 홀로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산 천국-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썰 한번 풀어볼게요. 2026년 3월 중동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터졌거든요. 미군하고 이스라엘군이 합동으로 벌인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냥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란 체제 그 자체였던 인물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말 그대로 광분했습니다. 분노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 전체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몇 발 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량 공세였죠.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최고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장면이 펼쳐진 거죠. 이란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면서도 비열했어요. 먼저 수백 대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미끼로 던져서 방공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성동격서 전술이죠. 시선을 돌리기 위한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칼날, 즉 마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꽂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드론은 그냥 눈속임이고 진짜 목적은 탄도미사일로 중요 시설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냐면요.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은 이렇게 복합적인 공격 앞에서 패닉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막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국-이 포대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가 하늘을 뒤덮은 드론. 때 사이에서 단 몇 초 만에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만을 귀신같이 골라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요. 수백 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어떤 게 믿기고 어떤 게 진짜 위협인지 판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천국-이는 그걸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아부다비 상공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불꽃처럼 터져나가는 장면이 현지인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어요. 이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드론 피해에만 집중하던 외신들조차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경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CNN, BBC, 알자지라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한국의 천국-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히트-투-킬 기술이에요.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서 파괴하는 이 기술의 정밀함이 실전에서 100% 입증됐다는 거죠. 천국-이는 설계 단계부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파 방해가 심한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이란이 전자전 공격을 병행했는데도 천국-이는 꼼짝도 않고 중동의 영공을 지켜낸 겁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초기형은 여러 대의 레이더를 조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이는 그걸 단 한 대의 차량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야말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코미디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이란이 큰소리쳤던 중국산 기술, 기반 무기들의 처참한 실태죠. 이란은 이번 공격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빌린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들을 대거 투입했거든요.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이었죠. 근데 결과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가 발사 직후 궤도를 이탈해서 자기네 영토나 엉뚱한 사막, 한복판에 떨어지는 추태를 보인 거예요. 중국산 저가 부품과 조잡한 유도, 시스템의 한계가 실전의 고압적인 환경에서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천국-2가 요격하기도 전에 스스로 공중분해되는 미사일까지 포착됐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악명이 무기 시장에서도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더 가관인 건 자폭 드론의 성능이었어요. 레이더를 교란하겠다던 중국산 복제 드론들은 한국의 A사 레이더 앞에서 그 정체가 낱낱이 까발려졌고요. 전자전 공격 한 번에 맥없이 추락하면서 바닷속 고기밥이 됐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비대칭 전력의 실체가 사실은 겉모양만 흉내낸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된 거예요.
반면에 가혹한 중동의 모래바람과 이란의 전파 방해를 뚫고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꿰뚫어 버린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중국의 카피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술력과 짝퉁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목격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세계 최강 미국의 방공 체계가 마주한 현대전의 딜레마였어요. 패트리어트나 사드는 성능은 뛰어나죠. 인정합니다. 근데 이란의 비열한 물량 공세 앞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재고 고갈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거예요.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에 최대 80억 원이에요. 사드 요격탄은 한 발에 무려 150억 원이고요. 이란의 저가 드론 한 대 떨어뜨리는데 8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드론은 사실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걸 잡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요격탄을 날리면 전쟁,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빈탄창이었어요. 이미 2025년 국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요격탄 재고는 위험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거든요. 한 해 생산량이 고작 수십 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군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쏘고 싶어도 쏠 게 없는 거예요. 이 빈틈을 메운 게 바로 대한민국의 천국-2였습니다. 천국-2는 한 발당 약 15억 원 수준이에요. 패트리어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5분의 1 이하로 낮춘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마음껏 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만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빛을 발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이 병목 현상에 시달릴 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상시 생산 체계를 통해 중동 현지에 요격탄을 즉각 공급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신뢰.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자유 진영의 변기창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실체예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방위 산업은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낼 공장이 녹슬어버린 탓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분쟁까지 터지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언 같은 공룡 기업들은 주문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정작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주문하면 인도받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전쟁은 오늘 터졌는데 방패는 5년 뒤에 온다는 이 황당한 현실 말이 됩니까? 중동 국가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 24시간 풀가동되는 상시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해야 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무기를 실시간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그리고 최근에 이라크까지 천국-1을 선택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강력한 신뢰가 깔려 있었어요. 이번 2026년 분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긴급 소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과 구미의 생산 라인을 총동원했고요. 미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속도로 요격탄을 중동 현지에 보급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물류와 보급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이라도 창고가 비어있으면 무용지물일 뿐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자유 진영의 변기창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실체이며 미국이 자국 방공망의 일부를 한국에 맡기고 싶어하는 숨겨진 내막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한국의 방패가 단순히 막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천국-2가 하늘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지워버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창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이번 실전에서 천무는 적의 발사 기지를 정밀 타격하여 추가,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공세적 방어의 진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이란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직후 천국-2의 레이더가 계산해 낸 적의 정확한 발사 지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천무 포대에 전송됐어요.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천무의 유도, 로켓들이 이란 내륙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면서 무력화시킨 거죠.
적이 두 번째 미사일을 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국의 킬체인 시스템이 중동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증거였던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천국-2와 천무를 세트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방어와 공격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묶여서 적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중동의 사막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세계 안보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시연장이 된 겁니다. 적의 도발 의지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는 이 강력한 파괴력이야말로 K방산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핵심 동력이죠. 근데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 좋고 생산력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는 이번 대성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면에는 서방 국가들은 꿈도 못 꿀 대한민국만의 전략적 자율성과 신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중동 국가들이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서방의 까다로운 정치적 제약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은 자신들의 외교 정책이나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시로 수출을 금지해버리거나 부품 공급을 끊는 갑질을 일삼아 왔거든요. 한창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 무기는 고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한국은 상대국 정세에 시시콜콜 개입하기보다 확실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파트너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죠.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의 35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이라크와의 26억 달러 계약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된 납기와 지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코앞까지 닥친 긴박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이유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특히 무기 거래에서는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무기 체계의 압도적 범용성이에요. 천국-2는 설계 단계부터 나토 표준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제작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의 조기경보 통제기나 지상, 레이더망의 별도 개조 없이도 즉각 통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방제 인프라와 한국산 요격 시스템의 결합이 빚어낸 이 강력한 시너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딱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요. 보통 무기 체계는 자기네 나라 시스템하고만 호환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2026년 중동 분쟁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쏟아진 보복의 미사일 공세를 현장에서 직접 잠재우면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임을 증명했거든요. 이번 실전은 한국 무기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앞다투어 모셔가야 할 안보의 표준으로 각인된 사건이에요. 지금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은 물론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까지 천국-2와 천무의 실전 데이터를 요청하면서 줄을 서고 있어요. 탄도 미사일을 100% 잡아낸 실전 데이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이게 진짜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를 사다 쓰는 신흥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전략적 중추 국가로 우뚝 섰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를 지탱하고 동맹국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도 좋습니다. 중동 사막을 호령하는 천국-2 포대의 위용은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주역임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으로 남을 거예요. 현지 외국인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어요. 폭발하는 미사일을 목격한 아부다비의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한국의 방패라는 사실을 알고는 안도감을 느꼈다.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또한 사우디 군 관계자는 미국산 시스템의 공백을 한국의 천국-2가 이토록 완벽하게 메워줄 줄은 몰랐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성능이다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처럼 실전에서의 증명은 그 어떤 홍보 문구보다 강력합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때마다 K방산의 주가는 치솟았고요.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적의 정밀 유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현대전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 중 하나거든요. 이걸 100% 성공시켰다는 건 한국의 전자 기술과 정밀, 기계공학이 이미 세계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2의 다기능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허위 표적들 사이에서 진짜 위협을 선별해내는 인공지능급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이란이 뿌려댄 수백 개의 미끼 드론들은 한국의 레이더망을 전혀 교란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드론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역추적해서 천무의 보복 타격을 돕는 정보 자산으로 활용된 거죠. 방어자가 공격자의 의도를 완전히 읽고 역으로 이용하는 이 고도의 심리전과 정보전에서도 대한민국은 압승을 거둔 겁니다. 적이 던진 미끼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적의 본진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의 싸움이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밀하게 보고 누가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그 싸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는 천국-2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 분명해요. 마치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이 나뉘듯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때만 해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어요.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죠. 근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방위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으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 거죠.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와 연구개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소총과 장갑차를 만들었고요. 1990년대부터는 전차와 전투기 같은 주력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지스함과 잠수함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게 시작이었죠. 그 후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전 세계로 K방산 제품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던 거죠. 특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우리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됐어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카탈로그상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강한 이유예요. 중동 분쟁에서 천국-2가 보여준 성능은 이런 오랜 노하우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극심한 온도, 차이, 전자전 환경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이건 단순히 실험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 한반도의 극한 환경에서 시험되고 개선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방위 산업의 속도예요. 서방 국가들은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개발을 완료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민군협력 시스템 때문이에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보유한 최첨단 전자 기술과 제조 역량이 방위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유도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투기 조종석에 들어가고 현대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장갑차 생산에 활용되는 시기예요. 이런 민군 협력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 산업이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장벽이 없어요. 필요하면 바로바로 적용하는 거죠. 이번 중동 사태에서 천국-2의 레이더 시스템이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도 삼성과 한화가 협력해서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와 센서 기술 덕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군수 업체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청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이에요. 이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연구실과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화 시스템의 천국 마이너스 2개발팀은 평균 연령이 35세래요. 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군사 강국들을 경악시킨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